최근 10개월 사이 금값은 한돈 기준 60만, 63만 원에서 80만 원을 넘어섰고 국내 도매가 기준으로는 부가세 포함 85만 원까지 형성되며 사실상 사상 최고 구간에 진입했다. 2024년 10월 금 국제가는 온스당 약 4,400달러에서 단기적으로 3,950달러까지 조정받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4,0달러 선을 회복했고 2025년 1월 기준 글로벌 평균가는 4,60, 4,120달러 박스권에서 강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고 왜 이렇게 빨리 회복되나라고 묻지만 금값의 단기 변동은 본질이 아니다. 진짜 핵심은 미국의 구조적 부채 문제와 그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통화 신뢰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2025년 1월 기준 34조 9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매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 이상 발생한다. 여기에 매년 2조 달러 이상의 적자가 더해지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달러와 미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IMF 코퍼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2000년 71%에서 2024년 4분기 58%대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금 보유량은 8년 연속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연간 순매수량 37톤을 기록했다. 즉, 금값 상승은 일시적 이슈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통화 불신에 의해 촉발된 장기 흐름이다. 한편 국내 금 수요는 2024년 말에 단기 조정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으며 1돈 1지 소량 제품 위주로 거래되던 시장이 다시 100기 1킬레지 등 대형 실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의미가 크다. 이는 전형적으로 가격이 잠시 식었을 때 대량 매수하는 기관, 큰손의 패턴이 재현되고 있다는 뜻이다. 요약하면 2025년 초 금시장은 단기 조정의 끝에서 다시 장기 상승 트렌드로 진입했고 개인 투자자가 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이미 구조적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2024년 10월 금 가격이 온스당 4,400달러에서 3,950달러까지 급락했던 이유는 투자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전쟁, 지정학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연준의 금리 정책과 미중 관세 협상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시장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리며 금 가격에서 단기 차익 실현이 집중됐다. 또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 관세 완화 가능성이 언급되자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줄어든 것도 조정 배경이었다. 하지만 이 조정은 구조적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 노이즈임이 곧바로 확인됐다. 실제로 금은 1개월 만에 다시 0달러 선을 회복했고 2025년 1월 기준으로 100달러 내외에서 강력한 매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금 시장의 핵심 변수인 미국 실질금리, 달러 인덱스, 글로벌 채권 금리가 모두 다시 금 상승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23년 10월의 5% 고점에서 2025년 1월 기준 3.8%대로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 역시 2023년 말 106포인트에서 2025년 초백이 103포인트 박스권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실질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의 기회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 매수세가 강해지는 구조다. 또한 중국, 중동,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수 확대가 금 가격의 하방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2년 11월 이후 18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고 2024년 전체 순매수량만 225톤에 달한다. 이는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구조적 매수세가 금 가격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핵심 기반이라는 뜻이다. 요약하면 2024년 10월 조정은 금 가격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 상승의 강도를 확인한 구간이며 2025년 시장은 단기 변수보다 구조적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금값의 중장기 흐름을 이해하려면 금과 가장 반대되는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금을 안전자산, 주식 코인을 위험자산으로 구분하며 금의 반대편을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5영년 통화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금의 진짜 반대편에 있는 자산은 위험자산이 아니라 바로 달러다. 이유는 단순하다. 금은 인류 문명 초기부터 실물 화폐였고
달러는 금을 담보로 만들어진 대체 화폐였기 때문이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은 1온스의 금을 35달러로 고정하며 달러의 가치를 금으로 약속했다. 이 약속 때문에 전 세계는 달러를 신뢰했고 이 신뢰가 미국의 패권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미국 정부가 금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금 달러 교환 비율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결국 금 태환을 중단했고 달러는 금의 제약을 벗어난 무제한 발행 화폐가 되었다. 바로 여기서 금과 달러의 운명이 갈린다. 금은 채굴량이 연 1.5% 내외로 제한된 반면 달러는 발행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배, 코로나 이후엔 추가로 2배 이상 불어났다. 실제로 미국의 통화 기준은 2000년 약 6천억 달러에서 2025년 현재 5조 달러를 넘었고 부채는 34조 9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 중이다. 달러가 많이 풀릴수록 화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금 가격 상승 압력으로 직결된다. 요약하면 금과 달러는 구조적으로 서로의 가치를 빼앗는 관계이며 달러 가치 하락은 금의 구조적 상승을 의미한다. 2025년 금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변수는 주식이나 코인이 아니라 달러의 신뢰 약화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장기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 금값이 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려면 단순한 수요 공급 문제가 아니라 화폐가 희석되는 방식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인류는 500년 동안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해 왔지만 전쟁, 복지, 인프라, 재건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항상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금은 채굴해도 연 1.5% 내외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 자금에 비해 화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진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화, 금화의 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화폐를 희석했다. 예를 들어 로마 데나리우스는 초기 4.5그 수는에서 3지, 마지막엔 0, 1지까지 떨어졌고 결국 사람들은 데나리우스라는 이름보다 실제 은 함량을 기준으로 가치 판단을 하게 되었다. 즉, 화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실물 가치 중심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 패턴은 근대에도 반복됐다. 금화의 보관, 운반이 불편해지자 은행에 금을 맡기고 보관증, 영수증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종이화폐의 시초다. 종이화폐가 널리 유통되자 정부는 금 보유량보다 많은 화폐를 발행했고 결국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미국이 1온스당 35달러로 금 태환을 보증하며 강제로 신뢰를 유지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미국은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풀었고 이는 금태환 붕괴를 불러왔다. 1971년 닉슨 쇼크로 금태환이 완전히 종료되자 금 가격은 35달러에서 10년 만에 800달러까지 약 26배 폭등했다. 이유는 단 하나, 화폐 신뢰의 붕괴다. 미국의 달러 발행량은 2000년 6천억 달러에서 2025년 5조 달러를 넘었고 부채는 35조 달러에 근접하며 역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화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은 다시 가치 기준으로 재평가되고 금값 폭등은 언제나 화폐 희석의 결과로 반복되어 왔다. 2025년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정확히 이 역사적 패턴의 초입에 서 있으며 금으로의 자산 이동은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구조적 반응이다. 금값의 장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인은 미국의 부채 구조다. 2025년 1월 기준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4조 9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단 한 해 동안 증가한 규모만 2조 달러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자 비용인데 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연간 이자 지출은 1조 1천억 달러로 국방비를 추월했다. 즉, 미국은 숨만 쉬어도 1년에 2조 달러씩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에 진입했으며 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은 역사적으로 4가지뿐이다. 첫째, 강력한 긴축이다. 복지 축소, 공공지출 삭감, 세금 인상 등으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방식인데 초강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이 정책을 채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대통령 후보도 지출을 줄이자라는 말을 하며 재선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화폐 개혁이다. 극단적으로는 기존 화폐 단위를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식인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스스로 달러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셋째, 가장 널리 반복돼 온 방식인 인플레이션 용인이다. IMF의 정부 부채 청산 보고서에서도 국가들이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한 방식이 장기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가 상승률이 70%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면 부채의 실질 가치는 12-10년 동안 서서히 녹아내린다. 실제로 미국 M2, M0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연준이 물가를 완전히 잡을 의지가 없다는 신호에 가깝다. 넷째, 초강대국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대규모 기술 혁신 혹은 전쟁에 의한 생산성 폭발이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에 올인함으로써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고 미국은 현재 이 역할을 AI, 반도체, 국방 첨단 산업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AI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리하면 2025년 미국의 선택은 세 번째 인플레이션과 네 번째 기술 혁신 조합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는 모두 달러의 실질 가치를 훼손한다. 달러 가치가 약해질수록 금은 구조적으로 재평가되며 지금의 금 상승은 일시적 랠리가 아니라 장기 사이클의 중반부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항상 공통된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정부가 금을 통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금이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화폐 신뢰 붕괴를 막는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표적 사례가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금 몰수 명령이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 이후 달러 가치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금으로 대거 이동하자 정부는 은행을 일시 폐쇄한 뒤 금 보유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금을 숨기면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가능했고 미국 전역에는 금을 국가에 내는 것은 애국, 숨기는 것은 반역이라는 포스터가 붙었다. 압수된 금은 곧바로 재평가되었고 금 가격은 하루아침에 20달러에서 35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달러 가치가 단번에 약 40% 절하된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사례는 1971년 닉슨 쇼크다. 미국은 1960년대 과도한 재정 지출로 금 보유량 대비 달러 발행량이 감당 불가능해지자 유럽 국가들이 군함까지 동원해 금태환을 요구하는 상황에 몰렸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을 일시 중단한다며 사실상 폐기했고 그 결과 금 가격은 10년간 26배 폭등했다. 이는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금이 어떻게 재평가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 사례다. 중요한 것은 2025년 역시 이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외국환 거래법 제6조는 전시, 사변, 경제위기 시 국민에게 금의 매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을 강제로 회수할 법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는 당장 금 몰수가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금을 ETF 금통장 등 계좌 기반으로만 보유하는 것이 실물 금 보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금 통제는 언제나 화폐 신뢰가 급속히 흔들릴 때 발생했으며 2025년 현재 미국의 부채, 달러 약세, 금리 전환 국면을 고려하면 금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금값의 장기 목표 구간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기술적 차트나 단기 수요가 아니라 금 보유량과 발행된 통화량의 비율을 기반으로 한 재평가 모델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이 보유한 공식금 보유량은 833톤으로 전 세계 1위이며 이는 197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통화량은 2000년 6천억 달러에서 2025년 현재 5조 달러를 넘어서며 약 8배 증가했다. 즉, 금은 늘지 않았지만 돈은 무제한으로 늘어난 구조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미국의 금 1온스가 적어도 20달러 이상이어야 현재 통화량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현재 금 가격이 약 400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최소 5배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이를 한국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1돈 3.759의 적정가는 약 350만 원 범위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193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금 재평가 국면에서 동일하게 반복된 패턴이다. 특히 1971년 금태환 종료 이후 금은 35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약 26배 폭등했는데 그중 핵심은 적정가 도달 후 발생한 투기적 버블이었다. 금이 적정가에 도달하면 기관, 헤지펀드 개인 자금이 일제히 유입되며 버블이 형성되는데 이 구간은 적정가 이상의 폭등을 만들어낸다. 현재 글로벌 금 시장에서도 유사한 초기 신호가 감지된다. 2024년 4분기 금 ETF는 14개월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됐고 각국 중앙은행의 순매수량 역시 1.0톤을 넘기며 금 가격의 하단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2년 말부터 18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며 외환 보유고의 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금이 단순히 고점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 사이클의 중반부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1돈 300만, 350만 원 구간은 비현실적 목표가 아니라 통화량 기반의 합리적 산출치이며 적정가 도달 이후에는 투기적 랠리까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금 투자 방법은 크게 KRX 금시장, 금 ETF, 금 통장, 그리고 실물 골드바 4가지로 나뉘지만 2025년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각 방식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먼저 KRX 금시장은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주식 계좌에서 직접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 매매 수수료는 약 0.3% 수준으로 국내 금융상품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KRX 금시장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는 점이다. 금 ETF나 금통장은 매도 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KRX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실제로 2024년 KRX 금 거래량은 약 7.5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반면 금 ETF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금 가격과 환율 변동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실제 금 가격 대비 수익률이 뒤처질 수 있다. 또한 과세 이슈로 인해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기 트렌드 추종자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금통장은 실물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출 시 높은 수수료와 스프레드가 붙어 실질 비용이 KRX보다 크게 높다. 마지막으로 실물 골드바는 2025년 같은 구조적 통화 불안 국면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실물금은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비규제 자산이며 외국환거래법, 전시동원법 등 긴급 상황에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통제 강도가 약하거나 회피 가능성이 높다. 단점은 보관 비용과 분실 위험이지만 금 1킬레진의 부피는 스마트폰 2개 정도에 불과해 실제 보관 부담은 크지 않다. 2024, 2025년 데이터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1차 진입 방식은 KRX, 장기 축적은 KRX 플러스 실물 혼합, 자산 방어 목적이라면 실물 비중 확대가 가장 효율적이다. 요약하면 KRX는 효율성, ETF는 편의성, 실물은 통화 시스템 리스크 대응이라는 명확한 포지션이 있으며 2025년의 변동성과 구조적 인플레이션 국면을 고려하면 세 가지를 조합하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다. 금 시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매우 명확하다. 가격이 급등할 때는 개인 투자자가 몰리고 가격이 조용히 조정될 때는 큰 손과 기관이 물량을 쓸어 담는다. 2024년 10월 금 가격이 온스당 400달러에서 급락했을 때 KRX 금시장의 개인 거래량은 전월 대비 35% 감소했지만 기관 및 대량 주문은 오히려 증가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금도매 시장에서는 1kg, 10kg 대형 골드바 거래가 평소의 2.1배까지 확대됐으며 반대로 1돈 1지 소형 제품 거래량은 급감했다. 이는 개인들이 금리 환율 뉴스에 따라 단기 심리로 움직이는 반면 큰손들은 가격이 조용할 때 매수하고 시장이 과열되면 매도한다는 구조적 전략을 따르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도 동일하다. WGC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중앙은행 순매수량은 137톤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이며 이는 개인이 금을 팔 때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구조적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2022년 11월 이후 18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고 터키, 카타르, 폴란드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외환 보유고 내금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상승 초기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가격이 급등하면 뒤늦게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금값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를 때 KRX 신규 계좌 개설은 5% 증가했지만 80만 원을 돌파하자 신규 개설이 한 달 만에 32% 급증했다. 이는 시장이 과열될수록 개인이 몰리고 조정이 나올수록 개인이 이탈하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다.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안전자산은 위험자산처럼 타이밍 매매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꾸준한 매집이 장기 성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금은 1년에 2~3%씩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조용한 기간이 길다가 통화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 급등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하락 횡보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중장기 수익률을 크게 좌우한다. 결국 2025년 금 시장에서 이기는 쪽은 가격이 조용할 때 매수한 쪽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 온 금 시장의 본질적인 수급 구조다. 금값 급등을 단순한 투자 열풍으로 해석하면 시장을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다. 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단 두 가지 조건에서만 나타난다. 첫째는 통화량이 급증하는 시기, 둘째는 국가 부채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는 시기다. 2025년은 이 두 조건이 완전히 겹쳐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35조 달러에 근접했고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서며 국방비보다 많아졌다. M형 통화량은 2000년 대비 8배 이상 확대됐고 달러 지수는 2023년 106에서 2025년 102, 103으로 약세 흐름에 진입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화폐가 떨어진 만큼 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가깝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1년 사이 1돈 가격은 60만, 63만 원에서 80만 원을 넘어섰고 도매 기준으로는 85만 원대까지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금이 너무 올랐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명목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만약 향후 몇 년간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며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 금의 재평가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 전략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다. 금은 주식처럼 매일 사고 팔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모아야 할 자산이다. 특히 포트폴리오 기준 10%는 방어 비중, 여기에 추가 매수는 개인의 거시 전망에 따라 15~20%까지 확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5년 금 시장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지금의 금값 상승은 시작일 뿐이며 이는 금의 강세가 아니라 화폐의 약세가 만든 구조적 흐름이다. 자산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은 향후 몇 년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축이 될 것이다.